도로만 가지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라 다세대로 등기되어 있으시면 세대별로 입주권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양시장 통지를 받아보시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공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녹취나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거라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증명할 수 있도록. 네, 그럼 이어서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 유형하고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일명 무허가 건물이라고 불리는 뚜껑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허가 건물도 많이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허가 건물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은 말 그대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철거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연히 이제 뭐 그냥 철거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 여기 신림동에도 굉장히 많고 이제 노원구 상계동이나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죠.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면 그 대지 지분도 없고 그냥 건물 자체만 있고 또 허가받지 않은 건물인데 이런 건물들을 사도 입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무허가 건물은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사려는 무허가 건물에 입주권이 나오는지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로 조합 정관을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시도 조례를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조합 정관을 보셔서 이제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입주권을 주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네네. 이제 그 분양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도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 건물에는 이제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인하시냐? 그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건축일자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네. 또 만약에 뭐 대장에 등재도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항공사진이나 아니면 재산세 납부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항공사진이나 납부 내역 이런 건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항공사진은 구청에 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하시기 전에 가시려면 이제 소유자랑 같이 가셔야 되는 거고, 네. 재산세 납부 내역 역시 이제 소유자가 좀 떼어줘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사시기 전에. 그럼 집주인 동의를 얻어서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하는 거네요? 매수하기 네, 전에? 그렇죠. 네. 그러면 무허가 건물 말고 입주권을 얻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좀 특이한 사례 소개를 드리자면 뭐 이런 도로 있잖아요. 도로만 가지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서울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양 자격은 시도자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땅이랑 주택을 다 가지고 있어야 입주권이 나오는데 네. 재개발은 땅만 가지신 분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이제 보통 이 분양 자격은 구체적으로 시도 조례에 정해져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땅들도 그 면적만 90제곱미터만 넘으면 그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노량진에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 굉장히 투자에 고수세요. 부동산 중개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노량진 입주권을 받으시려고 노량진 구역에 있는 이제 40제곱미터짜리 땅 한 필지랑 55제곱미터짜리 땅 한 필지, 두 필지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넘은 거네, 90제곱미터는. 그렇죠. 근데 조합에서는 한 필지당 90제곱미터가 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 주겠다고 하는 거 입주권을. 그래서 소송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오셨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합쳐가지고 90제곱미터가 넘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에 조합에서도 합쳐서 그냥 90 넘으면 주겠다라고 해서 소송까지는 가지 않으셨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땅만 가지신 분들도 그게 도로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90제곱미터 넘으면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뒤에 보이면 빌라들도 보이거든요. 이런 빌라 같은 것들도 사면 입주권을 얻을 수 있나요? 보통 이제 빌라 다세대로 등기되어 있으시면 세대별로 입주권이 나와요. 그런데 네네. 이제 문제는 단독이나 다가구로 되어 있으면 이제 건물 하나에 하나 입주권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 이제 네. 다가구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구 전체 합쳐서 하나 입주권만 나오거든요. 네. 좀 억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시도 조례에 정해서 좀 예외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구별로 입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다가구 주택인데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이제 뭐 지분 등기나 뭐 구분 소유 등기 이런 것들 하시고 가구수를 나눠서 건축 허가를 받으시면 이제 또 건축 허가 받은 가구수만큼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가구인데 가구별로 입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사시는 경우라면 첫 번째로 건축물 대장 좀 떼셔가지고 언제 지어진 건물인지 보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가받은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그리고 음. 실제로 살고 있는 가구 수랑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살고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다세대랑 다가구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네,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다 이제 그 한 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독 주택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한 그러다 집의 보니까 의미를 갖는다는 그렇죠. 거죠. 한 집인데 거기 이제 지분을 나눠 가진 형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은 뭐 다 세대 분리돼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다세대랑 다가구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네. 안 만나는 게 베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좋죠. 네. 그럼 주로 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소송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소송이 있는데 일단 입주권만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조합에서 입주권이 나오는데 입주권이 안 나온다고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합에서 보통은 분양 자격이 좀 애매하면 소송에서 확인받아 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 자격을 확인받는 소송들을 하시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입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입주권이 막상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못 받는 물건이었던 네,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 이제 아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특약에라도 작성을 해두시면 좋은데 특약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렇죠. 분양 신청 통지나 이런 걸 받으시면 이제 계약하고 몇 개월,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걸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매도인한테 가더라도 뭐 나는 입주권이 나온 적이 한 적이 한 적이 없다. 없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연락조차 안 돼요. 제가 이제 했던 뭐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한 사건에서는 입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나중에 분양신청 통지를 받아보시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공유로 돼 있는 거예요, 입주권이. 그래서 그분을 또 어떻게 찾아가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매매계약 해제하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내셨는데 근데 이제 매도인도 자기도 속아서 샀던 거예요. 입주권이 나오는 줄. 근데 이제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걸 알고 바로 파신 거죠. 네, 그러셨던 거고 결국엔 승소해서 뭐 매매 대금 돌려받기는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고생을 막 많이 그렇겠네요. 하셨고 근데 다만 이분은 또 이제 다른 데 투자하셔서 많이 버셨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좀 얻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거 입주권 계약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특약을 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만약에 특약을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 입주권 나오기로 한 계약이라는 거를 뭐 녹취나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거라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증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또 조합에 이제 매도인이랑 같이 가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인지 뭐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특약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계약서상에 이 뭐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라고 해서 뭐 매입한 거다 이런 내용을 뭐 적시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건 입주권 제대로 된 하나의 입주권을 받는 물건이고 그걸 전제로 계약했고 그리고 뭐 만약에 안 나오면 계약을 해제해서 매매 대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을 얼마로 한다. 뭐 이런 점을 좀 디테일하게 정해 두셔야죠. 근데 그 매수인이 그런 걸 좀 허락해 주나요? 그런 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근데 사실은 한다고 매도인이, 하면 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입주권을 전제로 파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해준다라고 하면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물건인 거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고 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입주권과 분양권의 거래 유형 그리고 투자 시 유의할 사항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한번 얘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